백 교수님, 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팩트 중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 공천을 통해서 확실히 자기 친명 세력으로 민주당을 지금도 사당입니다만은 네. 아예 그냥 국회의원들을 전부 친명 세력으로 바꾸고 아주. 또 앞으로 8월에 있을 당 대표라든가 네. 2027년 대선에 자기의 정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적이라든가 대항마, 네. 라이벌이 될 사람들을 그렇죠. 완전히 싹을 제거해 버렸겠다. 정적 죽이기 작업이 아닌가. 그런 것이 이 정치권에서 보고 있는 분석인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논란을 지금 빚고 있는 게 임종석 네.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이 중성동 네. 갑 지역에 지금 원래 그 지역구였어요. 원래 네. 거기서 재선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는 여기에 임종석은 완전히 끝났다 이런 것 같아요.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친문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친명 쪽에서 나오는 그 네. 얘기는 어떤 거냐면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게 정권을 빼앗긴 책임이 중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뭐 노영민 비서실장이라든가 지금 많이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친명 쪽에서 그런 곳에 책임 있는 친문의 핵심 인물은 나오지 마라 라고 하는 불출마를 요구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고 그 지역구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떤 상황이냐면 장기적인 포석으로 볼 때 만약에 임종석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이 돼서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친명과 친문의 핵이 그어집니다. 그래서 친문의 중심 인물이 되고 당권에 또 임종석 의원이 또 도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임종석 의원도 사실은 전대의장 출신이고 한양대 총학장 출신이거든요. 예, 제가 뭐 이 부분에 출신이죠. 대한 것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결국은 임종석 의원도 대권에 가려고 하는 마음이 예전부터 있단 말이죠. 있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쓴소리를 할 사람을 사전에 차단하고 또 그 당권에 대한 도전을 할 사람을 싹을 자르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중요한 요소이고 또 하나가 또 있죠. 그 사면 복권에서 사면은 됐지만 복권을 시키지 않은 데 대해서 민주당 요청이 없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온 게 지금 정부 요건에서 나오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드루킹 네. 사건의 유죄를 받아서 결국 복권이 아니라 사면만 됐는데 최근에 그 복권 뭐 최경환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복권 그 대상에 왜 올라오지 않았냐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한 복권 요청이 없었다. 근데 우리가 나서서 해줄 리는 없지 않느냐. 이런 지금 보도가 됐거든요. 네. 여권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물론 지금 야권에서는 강계다. 소위 말하면 손자병법의 강계고 36기 준행 이런 식으로 이 강계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한 요청이 없었어요. 그러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만약에 복권이 됐으면 총선에도 나오거든요. 얼마든지 나오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만약에 됐다라고 하면 사실은 쌍두마차가 되죠. 임종석 전 의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렇게 됐을 때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당히 이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네. 사전에 싹을 자른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에서 이번에 복권을 신청한 심기준, 박기춘 전 의원, 전각빌 전 광산구청장 등 다 복권이 됐다는 네, 거예요. 됐죠. 그러면은 김경수 전 지사는 지금 영국에 한 1년 네. 정도 예정을 하고 유학을 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본인은 복권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던 했겠죠,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신청을 안 하니까 여권에서는 그냥 해주면 또 민주당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이거 사면권 남용이고 갈라치기 한 수법 아니냐 뭐 이렇게 반발하고 비난하고 나서 뻔하니까 왜 해주겠어요. 안 하는데요.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해주려면 해줄 수도 있지만 이런 정치인들은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신청이 없으면 안 하는 게 원칙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김경수 이런 사람들은 견제를 의식한 게 아니냐. 예, 그렇게 봐야 하고. 네.
특히 앞서도 이야기했던 임종석 이분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도 이재명의 뭐 핵심 측근이랄까 또 주변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군부를 떼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더 민주혁신회의라든가 또 민주당 혁신행동 뭐 그것은 이재명의 그 호위 부대인 그 원내 세력입니다. 원내 세력. 그리고 김지호라고 정무조정실 부실장 이런 사람들은 용산가라고 또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나섰고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임종석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군번이 아니거든요. 당연하죠. 윤용재라고 당대표실 부국장 이 사람도 아니 자기 개인을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금배지를 달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불출마하라고 또 나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현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 사람도 친명이란 말이에요. 이분도 이 사람도 또 아니 무슨 명분이 있어야 나서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아래 사람들이 외곽에서 치기 시작하면서 군부를 떼고 그 다음에 이제 나선 게 임혁백, 정성호, 추미애, 안민석 다 나왔죠. 다 나서가지고 아주 십자포화라 합니까? 십자포화죠. 쏴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혁백 공관위원장 같은 경우는 임혁백 공관위원장의 말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힘 있는 그 말이 되는 거거든요. 공관위원장이기 때문에. 공관위원장인데요. 이런 분이 지금 윤석열 정부를 탄생하게 하는데 일조하거나 기여했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이 사실은 공천을 줄 수 없다는 개념으로 지금 책임을 지라고 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공천을 줄 수 없다는 의미거든요. 말은 권유이고 요청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런 측면에 가장 크게 들어가 있는 인물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제 밑에서 군부를 떼고 그 다음에 위에서 이제 하얀 방사기를 쏘아대는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아마 굉장히 고민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종석 전 스타일로 봐서 중간에 그만두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또 전략 공천 지역으로 이렇게 딱 지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지명해가지고 전에는 그 지역에 조상호 변호사라고 금천구에 있는 사람을 거기서 뛰고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거기다가 뭐 여론조사를 돌려보고 이 사람도 조상호 변호사도 이재명 변호인 아닙니까? 변호인이죠. 법률지원단의 변호인이죠. 그런데 추미애는 정말 이거야 코미디 아닙니까? 이 사람이 지금 윤석열 정부 탄생에 1등 공신 아닙니까? 거기다 추미애를 꽂는다는 것은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런데 민주당의 박성준 대변인 있지 않습니까? 뭐 아주 친명 중에 친명이죠. 이 사람이 추미애가 이 지역의 검토 대상이라고 아주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언론에 나가서. 그것은 이미 정해졌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부적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이제 거의 확정 지은 게 아니냐 하는 거고요. 지금 박성준 의원 뭐 JTBC 그 앵커 출신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대변인이라는 분의 입에서 추미애 전 장관의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 부분은 이게 애드벌룬을 띄운다 그리고 간을 본다 우리 흔히 말하는 이런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추미애 전 장관을 그 성동에다가 내보내겠다는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지금 이 부분도 아마 야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상당히 고심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임종석의 선택이라는 게 그렇다고 해서 탈당을 해갖고 무소속 출마하는 것도 그렇고 경우에 따라서는 당에서 원래 이야기한 대로 당신 험지 용산에 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종석의 선택은 참 어렵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이 박성준 대변인이 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할 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이고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고 정권 심판으로 가는 그런 선거 구도와 전략에 맞느냐 이게 최재형의 아주 가장 핵심적인 바로미터고 공천의 잣대인데 거기에 임종석은 안 맞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이제 뭐냐면 사실은 추미애 전 장관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그 법무부 장관인데 검찰총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이제 검찰총장의 징계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지금 굉장히 그 선봉에서도 공격을 하고 있는 그 공격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라든가 야권에서는 이 추미애 전 장관을 최대한 나팔수로 공격 나팔수로 활용을 하겠다 이런 지금 전략이기 때문에 네. 아마 성동 그 을 지역은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양지이고 예. 그 다음에 이 국힘 쪽 입장에서 보면 음지 형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험지라고 국힘 쪽에서 볼 때는 그런 입장인데 여기에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만약에 이 컷오프를 통과를 해서 이 지역구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임종석 전 의원이 여기에 대한 반발이 없을까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아마 당에서는 달래기 위한 방편으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게 사실은 이 야권의 험지인 곳으로 좀 출마를 해달라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전략적으로. 예.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종석 전 의원이 과연 이걸 수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특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여러 차례 이재명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가급적이면 그 경선은 네.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네. 것까지 부탁을 했는데 그렇죠. 끝내 답을 안 했다고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종석 전 실장까지 이렇게 쳐버리면은 친문 입장에서는 다 죽는구나 우리 꼼짝없이. 위기의식을 느끼겠죠. 그래서 자칫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천 파동이 크게 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객관적인 분석을 해보면 안 그래도 지금 친명 그다음에 친문 계열 간에 상당한 내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있죠. 왜 그러냐면 이 비명계뿐만이 아니라 친문 계열에 있는 곳에 소위 말하면 친문 계열에 있는 현역 의원이라든가 비주류계 의원들 곳에 친명을 지금 전부 내리꽂고 있는 형태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안산 같은 경우에는 전해철 전 장관 의원 지역구 양문석이 지금 그 친문의 어떤 프레임을 씌우면서 이 친명이 여기도 이제 나서는 형태 지금 여러 지역구에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이 친명과 이 친문의 내전이 결국은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와서는 큰 지금 골칫거리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국회의원이 되는 게 지상가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예를 들어 친명계를 내리꽂는 상태에서 친문계를 소위 말하면 파괴를 시키고 이 함몰시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친문들이 대거 지금 탈출 러시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개별적인 전화를 해서 설득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친명과 친문의 내전 이것은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더불어 그 민주당이 국힘 쪽에 총선에서 지는 큰 그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분석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임종석이가 무너지면은 지금 민주당 친명이 계속 주장해 왔던 게 문재인 정권에서 비서실장이라든가 대통령 장관급 했던 사람들은 다 물러나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현역 중에도 장관급 했던 사람들이 많지 많죠. 않습니까? 네. 이인영, 전해철 뭐 많습니다. 해갖고 뭐 네. 진선미 다 네. 물러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임종석이가 무너진다는 것은 그 사람들도 싹 무너지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명과 친문이 여기서 아주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총선이 이제 사실은 3월 20일 전에 지금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 후보 네. 등록을 하고요. 네. 그래서 4월 10일 총선에 이제 선거운동이 본격적인 그 선거운동이 돌입이 되는데 지금 이 3월 15일 이전에 아마 공천이 모두 지금 확정이 되거든요. 이 상태라고 하면 그 후보로 정식적으로 등록하기 전에 아마 이합 집산이 상당할 거로. 그래서 지금 뭐 이낙연 대표하고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특히 이 소위 말하면 이 교섭단체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치는 이유는 여기에 아마 근거를 두는 것이고 앞에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국힘 쪽이나 여권 쪽에서는 반대급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반대급부가 없어요. 왜 그러냐? 4년만 기다려다오. 지금 당장 내가 국회의원을 해야 되는데 4년을 기다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내전이나 대전이 일어나면서 개혁신당의 어떤 의석수가 확실하게 교섭단체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분석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또 한 명 이재명으로서는 지금 아주 호적수가 조국 아닙니까? 네, 조국 뭐 신당 하겠다고.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강을 건넜다고 했는데 조국 강이 지금 다시 흐르게 생긴 상황이고 13일 날 부산에 가서 부산 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겠다 이렇게 정식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은 아마 조국 정당은 흔히들 뭐 지역구에서 뭐 당선될 가능성이 그렇죠. 없기 때문에 비례 정당 아니겠느냐. 그러면은 민주당이 연합 비례 정당을 만든다고 했으면 조국도 끼워줘야 할 건데 조국은 딱 선을 그었어요. 조국은 우리로 관계없다. 그거는 조국은 오지 마라.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만약에 신당 창당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에 한석 내지 두석 정도는 지지율 3% 이내, 3% 정도 얻으면 사실은 이제 비례대표를 그 창출해 낼 수는 있어요. 네. 본인이 이제 지역구를 나가거나 아니면 설마 본인이 1번으로 비례대표를 나갈까? 2번이죠. 예. 한계되면은. 그죠? 1번은 여자니까. 그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조국의 강을 넘었다고 하지만 조국의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죠. 왜 그러냐면 사실은 친더불어 야권의 더불어민주당 성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양산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갔을 때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기는 했어요. 뭐 신당을 창당하겠다 그랬더니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하면 좋지만 그러나 신당을 별도로 창당하는 것도 이해한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을 해줬는데 아마 지금 분명히 신당 창당을 할 것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례정당 연합을 손사래를 치는 이유는 사실은 입시 비리 아니겠습니까?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감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랬을 때 이 더불어민주당이 비례 연합 정당으로 참여하게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손사래를 치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 입장에서는 조국이 대법원 판결에서 현재 항소심까지 2년 실형을 받은 게 뒤집힐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뭐 자기의 적수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그래도 비례든 뭐든 금배지를 달고 나타나면은 정치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껄끄럽죠. 본인도 금배지 가지고 지금까지 버틴 거 아닙니까? 벌써 지금 저 그렇죠. 감방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 그러니까 조국도 상황을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아예 싹을 잘라버리겠다. 오지 마라 이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거죠. 조국의 전 법무부 장관이 만약에 이제 비례가 됐든 지역구가 됐든 뭐 많이 국회에 입성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사실은 대법원의 그 판단이라는 게 또 지연될 수가 있어요. 솔직히. 그럼요. 그렇게 됐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가 이제 대두가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이재명 그 쪽에서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자신의 대항마,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임종석, 김경수, 조국 이번에 아예 그냥 싹을 싹 잘라가지고 그렇죠. 정치권 진입을 할 수 없도록 아니, 친명 체제를 이게 못을 고착화시키겠다. 박아버려, 못을 박아버려 그런 작업을 지금 벌이고 있는 그렇죠. 것 그런 아닌가 전략이라는 게 보는 이렇게 거가 맞겠죠. 결론이 내려집니다. 예.